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문제 해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그 시험 일주일 바로 뒤에 고등학교 2학년의 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었죠, 그죠? 자, 그 11월 23일 수요일에 실시가 되었는데요. 그 수능을 풀고 나서 이걸 푸니까 좀 굉장히 쉽다고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특유의 그러한 그 아주 상당한 난이도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았으나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탐구 영역에 대한 그런 공부 정도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식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보다도 낮은 등급컷이 이제 나왔었던 그런 현상이 있겠네요. 그죠?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님께 보내주신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또는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저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유한한 양태이며 자, 이미 힌트를 많이 줬는데 양태란 단어를 쓰고 있고 근대 서양 사상가다 스피노자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과적인 필연성이 여기서 결정되어 있죠. 자유의지 같은 거 없죠. 그죠? 따라서 신의 본성을 이성의 인도에 따라 이성으로 파악하자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정념에 초연해야 한다. 자, 정념에 휘둘리지 말고 그건 중요한데 자유의지 없다. 왜? 결정되어 있는 세계관이니까. 자, 2번 인격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인격신 아니죠?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이죠. 인격신이 이제 그리스도교 얘기니까. 3번 자연의 인과 법칙을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된다. 자, 최고의 행복, 진정한 행복, 지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과 법칙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깨닫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거 가지고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자, 답은 나왔고 이성을 온전하게 발휘하여 여기까지 맞는데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 항상 모든이란 말 조심해야죠. 그죠? 자, 모든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뭐가 있다?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이 있다. 코나투스를 증진하는 능동적 감정과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수동적 감정이 있는데 수동적 감정을 피해야지 능동적 감정까지 없애자는 그런 건 아니죠. 인과 필연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에서 내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 그런 능동적인 감정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만물에 대한 관조를 통해 여기까지 맞는데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날 수가 없죠. 왜? 결정되어 있으니까. 제시문에도 힌트가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네요. 자, 2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하의 해악이다. 해롭다. 이 해악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친 데서 발생한다.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여 겸애하면은 겸애 나왔죠? 고대 동양 춘추전국 시대의 겸애를 강조한 묵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위하기를 자기 나라 위하듯이 한다면 누구도 자기 나라를 동원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자,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면은 다른 나라도 사랑하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억부터 봅시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쵸? 정복 전쟁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천하에 해로운 것이니까. 니은 비공을 실천하여 천하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자, 공격하는 전쟁은 정복하는 전쟁은 정의롭지가 않으니까 공격 전쟁 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는 뜻이죠. 그죠? 위에랑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공격 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답은 쉽게 나왔는데 디귿 군사가 동원되는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어떠한 모든 뭐뭐만 이런 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자,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해요. 이때 작은 나라에 가서 방어 전쟁 참여할 수 있어요. 힘센 나라가 하는 그런 공격은 소용이 없다. 이것은 손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것이죠. 방어 전쟁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리을 친소를 분별한 사랑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자,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 친하고 멀고, 나랑 친한 사람에겐 더 잘해주고, 먼저 해주고, 나랑 안 친한 사람한테는 좀 덜 해주고, 좀 나중에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다?
묵자가 비판하는 거죠. 묵자는 뭐다? 겸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소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유교의 그 사상은 신소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묵자가 비판하는 거예요. 자, 3번 중세 서양 사상가 갑을 이렇게 묶이면 거의 아퀴나스랑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죠. 그죠? 자, 가부터 봅시다.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다. 역시 중세 그 그리스도교 사상은 신은 어떤 존재로 봤다? 인격적인 존재로 보았다. 이것은 중세 사상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고 가장 완전한 선이다. 순도 100%의 확실한 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 자, 힌트도 나오고 자, 가장 이제 그 확실한 힌트.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무슨 나라로 가야 된다? 천상의 나라로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자, 인간은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에서 갈등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영혼을 따라서 살 것이냐, 육체를 따라서 살 것이냐, 성스럽고 신성한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욕망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 사이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느 길을 가야 된다. 신을 따르는 길, 천상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가 왜 이렇게 자, 어거스틴. 자, 아우구스티누스죠. 자, 자,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나왔으니까 아퀴나스 나오겠네요. 자, 둘 다 중세니까. 신의 존재는 운동에 의한 증명, 원인에 의한 증명 등의 방식으로 논증될 수 있다. 신의 존재를 논증할 수 있대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운동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죠? 자, 그러나 이성에 의한 진리는 불완전함으로 계시에 의한 초월적 진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된다. 이성을 가지고 신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다. 신의 계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으로 같이 이성과 믿음을 둘 다 보완시켜야 된다. 둘 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자, 갑. 인간은 신이 창조한 악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악은 신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두 가지죠. 존재의 불완전성 그 자체로부터. 신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했는데 피조물, 창조된 존재니까 당연히 순도 100%에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만큼 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신이 적극적으로 악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뭐다? 인간에게 부여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있죠. 신이 인간에게 너가 선택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신은 선을 선택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악을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신이 창조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이고, 자, 2번 천상의 나라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그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만의 그런 소망, 나만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번. 자,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은 구분되지만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맞죠? 그죠? 분명히 신앙과 이성은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신으로부터 창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또 천국과 이제 그런 구원과 영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둘 다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자, 4번. 이성은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제시문에도 나와 있죠. 증명할 수 있어요. 논증 가능해요. 이거 뭐다? 신이 인간에게 준 이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주지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5번. 인간은 신의 은총 없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불교처럼 막 자력구제의 종교 막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원과 영원한 삶을 위한 그 신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 다 하고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그 존재의 위계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자, 우리는 일원상을 자각하고 일원상 나오면은 원불교. 도덕을 훈련함으로써 물질 세력의 항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체 생명을 영원한 지상낙원으로 인도해야 한다. 자, 원불교. 자, 우리는 한 울림의 뜻에 따라 한 울림 나왔다. 그러면 뭐? 동학이다. 키워드가 대놓고 앞에서부터 나와줬네요. 그죠?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을 교화해야 한다. 저마다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잡아. 자, 수심정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자,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자, 수심.
자, 기운을 바로잡아. 정기. 이것도 은근히 나오는 표현이니까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한 울림의 성품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자, 둘을 이제 비교해 볼까요? 갑.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죠? 일원상의 진리를 추구해야죠. 그죠? 종교적인 추구의 대상 맞습니다. 자, 니은.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적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 아닙니다. 사회와 분리된 수행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가는 수행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에 막 누군가가 막 고통받고 있고 막 이제 괴로워하는 백성들 있고 이런 거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어디 외딴 곳에 들어가가지고 나만 뭐 해탈하면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자, 디귿. 한 울림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죠. 그죠? 한 울림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같아요. 인내천 오심즉 여심 하는 것입니다. 자, 리을 둘 다. 신분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현세에서 실현해야 한다. 현세에 차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뭐라 그런다?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꼭 죽어서 뭐 가게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평등한 세계죠. 그죠? 기억 리을 2번. 자, 5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고대 서양인데요. 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임을 알아야 된다. 이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나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은 정신상태, 동요하지 마시오 하는 아파테이아를 갖게 될 것이다. 자, 파토스, 감정이 없대요. 감정, 정념에 휘둘리지 않는 잔잔한 그런 이제 평화로운 그런 이성적인 상태, 바로 아파테이아. 뭐 스토아과죠, 스토아과. 자, 스피노자랑 비슷하지만 고대 사상입니다. 스토아과는. 자, 을.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꼭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어서 누리는 쾌락?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검소하고 이제 저렴한 걸 먹으면서 살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걸로 만족하면서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쾌락은, 쾌락이 중요해요. 쾌락주의자.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다. 뭐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한번. 자, 여기가 스토아 학파, 여기가 에피쿠로스 학파. 자, A, B, C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자, 기억입니다. 스토아 학파만 해당이에요.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 스토아파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세계 시민이죠. 세계 시민으로서의 모두의 그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자, 맞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에피쿠로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런 의무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소한 정원에서 친구들과 그런 우정과 지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소소한 삶을 원했던 에피쿠로스. 자, 니은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자,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너가 한번 잘 살아봐라. 너가 하기에 달려있다. 쾌락을 누릴지 고통을 누릴지. 이건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뭐 운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또 하진 않긴 해요. 좀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게 확실히 스토아파한테는 틀린 말입니다. 왜? 운명을 개척하라는, 자, 자연 법칙을 파악해라. 이건 맞는 말이지만,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뭐해라? 운명을 받아들여라. 순응해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거 가지고 너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희망을 가지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여야겠죠. 그죠?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아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아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디귿 가볼게요. 자, 마음의 평온함을 얻으려면 절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쵸?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하는 말은 다르지만은 결국에 실질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쾌락이나 너무 과도한 막 육체적인 쾌락이나 막 이제 막 욕망 추구하고 이런 거에 이제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자, 리을 에피쿠로스만 정신적인 쾌락보다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감각적인 쾌락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음식을 먹으면서 배부르다 쾌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런 감각적인 쾌락 어떤 경우에는 필수적인 감각적인 쾌락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정신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에피쿠로스에겐 적합하지 않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6번 가봅시다.
자,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자율과 투자 규모가 최적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저절로 조정된다고 보는 자유방임주의적 이론은 옳지 않다. 알아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된다? 정부가, 국가가 해야죠.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국내외 고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자, 핵심 용어 나왔죠. 그죠? 케인즈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냅두니까 알아서 안 돼. 시장 실패가 일어나거든요.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는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물건 안 사고 물건 안 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니까 또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생기니까 또 물건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고 불황의 악순환이 발생하죠. 이거 어딘가에서 끊어야 돼요. 누가 한다? 정부가 해야 된다. 공공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일자리를 일시적으로라도 줘. 그러면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생필품을 사든 뭘 사든 소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자율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예를 들어 요새 또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은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럼 시장에 돈이 덜 도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기업체가 돈을 빌리든 이제 회사 운영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이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빌리든지 간에 이자율이 떨어지면요. 나중에 갚을 돈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돈을 더 잘 빌리게 되겠죠? 돈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자, 정부의 역할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생적 시장 질서를 보장하고 자생적 질서 얘기한 사람 누구? 자, 하이에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되겠습니다. 자, 수정자본주의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케인즈와 달리 하이에크는 뭐다? 자유지상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고도 부르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다. 자, 자생적 시장 질서, 시장은 알아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마카롱을 파는 사람들이 실제 사람들의 소비 여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생겼어. 마카롱 장사가 갑자기 막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덜 팔리겠죠. 당연히 마카롱 장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적정한 수준을 향해서 알아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조정하고 산업구조도 조정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에 머물러야 된다. 자, 정부가 일을 하긴 해요. 무정부주의자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알아서 하게끔 사람들이 알아서 경쟁하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하자. 예를 들어 이제 막 사기를 친다든지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거짓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처벌하고 막 이제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주는 그 정도 이제 일종의 그런 규칙을 잘 지켰냐? 경찰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은 정부가 자꾸 경제 개입을 많이 해서 뭐 하려고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의 자유가 훼손된다.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 것이다. 자, 이것도 책 제목이죠. 그죠? 하이에크.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케인즈.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신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냐면 어쨌든 자본주의자 맞거든요. 애덤 스미스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자, 2번. 정부는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된다. 자, 실업자가 자꾸 생기니까 실업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물건 안 사고 물건 안 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또 이제 기업에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생산을 줄이고 또 실업자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대 완전 고용을 향해서 정부가 뭐라도 하라 이겁니다. 뭐 후보댐을 만들든 기간시설을 만들든 하든 어쨌든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정부가. 자, 3번. 정부는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자, 신자유주의자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줄여야 돼. 정부의 규모도 줄이고 공기업도 민영화하고 세금도 덜 걷어내고 이런 식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수단을 규제하자? 아니요. 웬만하면 규제를 줄이자는 것이 바로 이쪽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4번. 정부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시장 경제는 중요시하지만 계획 경제는 자유를 뺏을 수가 있다고 봤어요. 시장 경제 위주로 가야 된다. 자, 5번.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장을 통제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 둘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이지 불평등을 없애자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평등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못 벌겠죠? 그게 뭐가 문제냐.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그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기 위해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입장 차이가 가능한 것이죠. 그죠?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불평등 해소 추구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거라고 한다면은 마르크스 같은 입장이 되겠죠. 그죠?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라든지. 자,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다. 자, 7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스피노자 나왔었고. 자, 가부터 봅시다. 덕과 악덕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덕과 악덕이 일으키는 인상이나 정서에 의해서다.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다? 인상과 정서, 감정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지문의 한 구절이죠. 그죠? 자, 도덕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다? 뭐가 해준다? 감정이 한다. 데이비드 흉을, 도덕적 행위들은 경향성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 법칙의 그런 그 영향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적 경향성,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서 있으면 눕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경향성 때문에 도덕성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다. 아무런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로부터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게 된다. 내 경향성은요, 나 졸린데 자고 싶어. 배고픈데 먹고 싶어. 아,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저 녀석 맛있는 거 먹고 있네. 내가 뺏어 먹어볼까? 경향성은 저걸 당장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말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그 의무라는 것은 저것을 뺏어 먹지 말라고 해요. 왜? 남의 것을 함부로 뺏어 먹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도덕 법칙으로 우리가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경향성이 하는 말을 거역하더라도 내가 의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와, 엄청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순수하게 의무와 선의지로 빛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칸트가 되겠다. 자, 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하나 찾으라 보는 거예요. 자, 1번. 자,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쵸?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관련해서 도덕적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2번. 도덕적 선악은 행위가 일으키는 정서를 통해 구별된다. 그죠? 감정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자, 3번. 자, 칸트.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그죠?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가 되려면 무조건 선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욕망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사회의 이익 때문에, 칭찬받고 싶어서 이러저런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지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다.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도덕 법칙을 실현해야 한다. 그죠? 네, 졸리고 뭐 배고프고 이런 자연적 경향성, 나의 그 감정적인 그런 반응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된다. 설령 경향성이 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갑을, 선한 행위를 하려면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자, 이거는 칸트는 이성주의적인 그 칸트에게 있어서는요, 이성 중심으로 도덕하라, 이거 맞는 말인데 흉은 아니죠. 그죠? 애초에 흉에게 있어서 이성은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결정은 감정이 하는 거고요. 이성은 뭐다? 그 감정을 도와주는 역할. 참과 거짓을 사실 판단을 해주고요. 감정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그런 감정이 없는 계산기 같다고나 할까? OX 퀴즈 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나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필요하지만.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 표시한 학생은, 자, 공산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공산주의 하기 위해서 혁명해라. 공산주의 혁명 누구? 마르크스. 자, 우리 사회주의 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식을 하자 이러면 이제 민주사회주의 했겠지만은, 자, 여긴 혁명이니까. 그죠? 이를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계급도 폐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가 뭐였나요? 생산수단의 소유를 특정한 인간들만 하는 거예요. 공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본가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놈과 없는 놈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계급적인 차이, 차별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애초에 자본가 계급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없앨 거냐? 생산수단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면
모두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로서 같은 계급 되는 것입니다. 계급의 구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자, 또한 공산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는 폐지되어야 되며, 이거 뭐다? 사적 소유, 사유재산권,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니까 내 거 건들지 말고 네 거 건들지 말자. 네 거 내 거를 나누니까 생산수단도 네 거 내 거 나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급 차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모든 생산수단에 공동 이용이 실현되어야 된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이상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공산주의의 그 이상적인 그 분배 방식은 뭐였죠? 내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부양 가족이 다르고 뭐 걸어가는 거리가 다르고 다 다르죠. 그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거. 자, 일단은 요거 맞고. 자, 이상사회는 계급과 국가가 모두 소멸한 상태이다. 그죠? 국가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국가는 뭐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속이려고 만든 거예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과 무가 남았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이상사회 실현의 필수 조건은 생산수단의 공유이다. 자, 위에도 나와있죠? 생산수단을 공유해야지 이상사회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 맞고. 답은 그러면 이제 4번 나왔는데, 다 마지막 거 봅시다. 이상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력을 통해 실현된다. 자, 마르크스가 보기에 공산주의 사회 가려면 어떻게 된다? 협력으로. 자, 자본가 여러분, 이거 할 건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합시다. 자기 소유의 공장을 내놓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이거 가져가야 된다. 자, X.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중생이 자신의 본성이, 내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달았더라도, 돈오하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된 그릇된 인식과 습기는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요, 한 방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 점수가 필요하다. 한국 사상가 중에서 도노 점수 주장한 사람 누구? 바로 진울 되겠습니다. 진울의 입장에서 기억에다 뭐라 그럴까? 스승님, 점진적인 수행은 점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란 말이죠. 라고 뭐라 대답을 하겠네. 그죠? 자, 우리 이번 영상의 표지 그림, 앞에 그 그림이 진울의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게 동양화 그림 중에 심우도라고 하거든요. 자, 앞으로 쭉쭉쭉쭉. 자, 심우도. 자, 심우도라고도 하고, 자, 10가지 과정이라고 해서 10우도라고도 하고요. 혹은 목우도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가 뭐냐면 소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마치 소와 같아가지고 이 소를 막 날뛰는 이제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도록 계속 지도해줘야 돼. 지금 계속 지도해주고 있죠? 계속 지도해주니까 검은 소가 점점 희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 습기라고 하는 것은요, 한 방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도해주고 지속적으로 이끌어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습기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울의 저서인 수심결의 취지가 바로 일종의 목우 아니겠습니까? 마치 소와 같은 나의 그런 나의 습관을 이제 개선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 나가야 하네. 선정정 지혜해 정해 함께 하자. 쌍수. 정해 쌍수. 진울의 입장 바로 나와버렸네. 그죠? 자, 개정해 수행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얘기한. 자, 계율은 잘 지키더라. 근데 마음 수행과 또 인식작용의 수행 이거 잘하고 있냐? 이거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쌍수. 자, 2번 봅시다. 자아의 불변성을 자각하여 경전 공부를 해야 하네. 자, 경전 공부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아의 불변성. 이거는 어느 불교에 갖다 놔도 자아의 불변성이라고 말해버리면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왜? 연기사상이니까. 불교는 연기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다?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잠시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도 임시로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 잠깐 있는 것이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3번. 불성을 형성해 가며. 형성 단어 은근히 이거 많이 나오죠. 그죠? 형성이 뭐다?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불성은 뭐죠?
없었던 걸 만든 건가요? 아니요. 원래 불성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다. 나에게 불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자,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되네. 뭐 불교적인 계율을 지키라는 거 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고. 4번 내적 공부를 버리고 외적 공부에 몰두해야 되네. 자, 교종의 공부 방법과 이제 경전을 읽고 막 화엄경, 법화경 막 읽는 거죠. 선종의 공부 방법, 나의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불성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진울의 입장은 뭐죠? 둘 다 필요하다. 특히 도노 점수의 돈오는요. 선종 불교 입장에서 일단 깨달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선종 공부를 버려라? 아니죠. 그죠? 5번 무명을 수행의 목표로 삼아 습기를 제거해야 되네. 습기 제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명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죠? 무명이 뭔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무명을 목표로 삼는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10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스피노자, 휴움, 칸트 나왔으니까 이제 뭐 베이컨, 뭐 데카르트 그리고 또 누가 남았나? 공리주의자들 있죠, 그죠? 공리주의자 이제 벤담과 밀, 실존주의자 중에서도 키르케고르는 이제 그쪽 시대 사람이긴 한데 실용주의로 그냥 묶여서 나오죠. 어쨌든 남는 건 뭐 그죠? 자, 가부터 봅시다.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감에 구애받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질적으로 더욱 우월하고 바람직한 쾌락이다라고 할 수 있다. 쾌락주의자인데 쾌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훌륭하거나 어떤 쾌락은 열등할 수가 있다. 훌륭하고 열등하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두 가지를 경험해본 사람이 이게 항상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쾌락과 지식을 발견할 때 쾌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본 사람은 항상 지식을 발견할 때 쾌락을 더 우월하다고 말할 거라는 것이에요. 자,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자인데 질적인 차이가 있다. 질적 공리주의 얘기를 하는 바로 누구? 존 스튜어트 밀 되겠습니다. 자, 을 봅시다. 한 행위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고통을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하고 자, 쾌락과 고통 측정 기준 7가지 있다. 이제 지속성, 강도, 다산성, 이제 범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누구? 제레미 벤담. 자, 벤담. 벤담의 이야기는 뭐였죠? 양적 공리주의였죠. 쾌락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쾌락은 하나의 계산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총량을 비교하여 차감해보라. 만약에 쾌락이 남는다면 일반적으로 그 행위는 개인 또는 사회에 좋은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벤담과 밀과 벤담 기억부터 봅시다. 밀이죠. 쾌락을 평가할 때 양과 질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죠? 둘 다 고려해야 돼요. 자, 니은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로 판단된다. 자, 이것은 뭐다? 동기주의자, 칸트 이런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죠? 자, 공리주의자는 둘 다 뭐다? 결과론자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쾌락이야, 고통이야? 쾌락이 더 커, 고통이 더 커? 이거 물어보자는 것이에요.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아니다. 자, 그럼 디귿도 무조건 맞다는 거네? 여긴 이건 다 제거됐으니까. 자, 디귿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뭐야, 그냥 양적 이 말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전혀 어렵지 않네. 그죠? 자, 리을에서 갈리는 거예요. 갑을 공리의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기준이다. 그렇죠? 둘 다 인정하죠. 왜냐? 공리주의니까 그게. 답은 5번이다.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인간은 척도이다. 누구? 프로타고라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자, 여기서 인간은 뭐다?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한 명 한 명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이제 기준이다. 나도 기준, 너도 기준, 쟤도 기준, 각자가 기준이니까 내가 하는 말 네가 함부로 틀렸다고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말 내가 함부로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상대주의 되겠죠? 도덕적 상대주의. 자, 을은 자,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식에 따라 유익하거나 유해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참된 삶을 깨달아야 된다. 자,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참된 암, 진리라는 것은 단일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것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무지를 자각하고 나서 꾸준히 영혼을 수련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은 곧 뭐다? 덕이기 때문에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죠.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바로 누구?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타고라스와 이제 소크라테스의 구도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대립 구도가 되겠죠. 그죠? 자, 기억, 갑, 프로타고라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죠. 그죠? 각자가 판단 기준이다. 자, 니은, 을, 소크라테스.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유덕하게 행동할 수가 있다. 자, 덕은 곧 지식이에요. 지식은 곧 덕입니다. 즉,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용기, 절제, 정의 등등을 다 갖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덕이 있다? 지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있다? 덕이 있다는 뜻이에요. 덕이 없다?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 덕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디귿. 진리는 상대적이므로, 자, 소크라테스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뭐다? 보편적이므로 다양한 주장을 수용해야 된다. 자, 상대적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리을.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자, 감각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들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감각, 경험, 이거는 언제든지 변화하고 바뀌고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뭐다?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은 기억, 니은 1번. 자, 12번. 가의 중국 사상가 갑을. 보통 중국 유교 사상가라고 하면요, 이제 주희, 왕수인, 그러니까 성리학, 양명학 얘기가 뭐 거의 고정 패턴이죠, 그죠? 이걸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자, 순서도 문제네, 알고리즘. 자,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그런 것은, 자, 가부터 봅시다. 마음심은 신령스러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존재한다. 여기가 힌트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 리가 존재한다. 나에게도 리가 있고 너에게도 리가 있고 달에도 리가 있고 물에도 리가 있고 선풍기에도 리가 있고 대나무에도 리가 있고 모든 것에 천지만물에 리가 내재해 있어요. 이일분수로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인 진리를 알고자 한다. 천하의 단일한 리가 모든 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탐구하더라도 어떤 사물을 탐구하더라도 내가 도덕의 경지로 도달할 수가 있는 활연관통의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극히 하려면 삶을 지극히 한다. 경물치지죠, 이거.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 경물치지, 국리, 경물국리 등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누구다? 주희, 성리학. 자, 을,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다. 심증리, 왕수인, 양명학. 지극한 선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 도덕적인 이치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지 대나무 본다고 뭐 되냐? 소용없다. 부모에게 도덕의 이치가 부모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럼 돌아가시고 뭐 이제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면 이제 뭐 효도의 도리가 없어지냐? 아니요. 내 마음에 이미 있고 이것을 부모에게 잘 실천하면 효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발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존천리 거인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왕수인에게 있어서 경물치지는 뭐다? 정심,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도덕적으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가 되겠죠. 왜? 이미 마음속에 이치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순서대로 가봅시다. 자, 이쪽이 주희, 성리학, 이쪽이 왕수인, 양명학. A는 뭐다? 둘 다 예스. B는 뭐다? A는 예스, 자, 갑은 X, 을은 노, C는 뭐다? 을이 예스이기만 하면 돼요. 자, A부터 봅시다. 예스여야 되죠?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하는가? 존천리 거인욕 해야 되냐? 자, 예스죠, 예스. 예스, 이제 기억은 맞아.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거 뭐라 했다? 존천리, 천리,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이치를 보존하자. 거인욕. 사사로운 욕망에서 떠나자는 것입니다. 제거하자. 자, B, yes, no가 나와야 돼요. 이치는 마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도 있는가? 왕수인 뭐라 했죠? 마음 밖엔 이치가 없다. 사물도 없다. 심우의 무리, 심의 무물. 하지만
주희는 뭐라 했었죠? 마음밖에 이치가 있죠? 천지만물에 다 있어요. 예스 노가 되네요. 그죠? 예스 노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다 할 수 있겠고. 디귿. 자, 일단 니은은 맞아요. 그죠? 뭐 이거? 기역 니은이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나? 자, 뭐 답은 나왔는데 그래도 봅시다. 자, 이론적 학습을 통해 양지를 획득해야 되는가? 양지 이거 뭔가요? 맹자가 말한 거죠. 선천적인 도덕적인 인식 능력이에요. 이거는 자, 주희 왕수인 둘 다 맹자를 계승했기 때문에 둘 다 인정합니다. 이건 어떤 인간에게든 이미 있어요. 도덕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야, 이거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상황 아니야? 이거 딱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미 있습니다. 획득 아니에요.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요. 자, 리을. 도덕적 암과 도덕적 행함은 하나냐? 도덕적으로 아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 이거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 두 개 원래 하나인데 사람들이 자꾸 따로따로 보려고 해요. 문제다. 지행합일이다라고 했던. 자, 다시. 아까 디귿은 둘 다 노노였죠. 노노. 자, 지행합일. 본래 하나다. 그죠? 왕수인의 입장 맞습니다. 자, C니까 왕수인만 예스이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자, 13, 14번.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딱 봐도 또 벌써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진다 벌써. 하도 많이 푸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한국 유교 사상가들 하면 이제 3명이잖아요. 이황이, 정약용. 13번은 이황이 문제 이제 비교하고 이제 14번은 이제 정약용이 이제 이황이 성리학자들 비판하는 왠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왠지. 자, 일단 그러나 한번 봅시다. 자, 사단과 칠정을 각각 대응시켜 각각 나누어 말한다면 사단과 칠정은 나눠 말해보자 이거예요.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리의 관계와 같다. 사단은 리가 발함에 있어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다. 자, 인간의 마음에는 자, 미발의 본성이 있죠. 본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이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발위정. 이때 감정이 뭐가 있다? 칠정과 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단은 뭐죠? 맹자가 말했던 수호지심, 측은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 순수하게 선한 감정이에요. 불쌍한 애를 딱 봤어. 불쌍한 애를 봤다는 상황을 만났으면은 불쌍해라고 느끼는 측은지심. 그냥 선한 마음 그 자체죠. 칠정은 뭐다? 희노애구, 애호욕, 기쁨, 슬픔, 이제 두려워함, 이런 거 감정이죠, 그죠?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은요 상황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야, 친구가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해주고 싶다, 기쁘다, 선한 기쁨이죠. 친구가 잘 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네. 이웃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친구의 그 잘됨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이건 잘못된 감정이죠, 그죠? 똑같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보다 이황은 칠정과 사단을 나눠서 봤어요. 자, 이황 사단은 뭐다? 자,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리와 기의 결합이었죠. 인간의 감정도 리와 기의 결합에 의해서, 인간 존재 자체가 리와 기의 결합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때 사단이라고 하는 감정은 도덕 법칙인 리가 주도해서 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누구? 리. 도덕 법칙이 이끌어낸 감정이에요. 사단은 도덕 법칙이 주도하는 감정. 반면에 칠정은 뭐다? 이것은 물질적인 요소인 기가 주도해서 리가 올라타서 그냥 오는 거다. 어쨌든 리와 기가 둘 다 필요한 건 둘 다 마찬가지일 건데 뭐가 주인공이냐, 뭐가 주도하냐, 기가 주도한다면 이것은 칠정, 물질적인 것이 주도한 감정이기 때문에 선할지 악할지는 상황마다 다른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갑은 이황이다라는 거. 자,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니 둘을 나누어 말할 수 없다. 나누어 말하지 마라. 우리 율곡이는 뭐라 했었죠? 칠정이란 게 인간의 모든 감정은 칠정이고 그 중에 순수하게 선한 놈을 사단이라고 부르자. 포함 관계죠. 전부 다 뭐다?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 이거밖에 없다. 리는 운동성이 없어요. 아니, 원리가 무슨 운동을 합니까? 물질이 운동하는 거죠. 그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을 리 위주로 말하는 것은 옳지만 칠정을 기 위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칠정은 이와 기를
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을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네. 자, 굉장히 간단하게 더 이상의 재심은 없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황. 자, 갑이 이황이에요. 을이 2이고 이황. 리는 오직 발하는 까닭일 뿐이다. 자, 리라는 것은 발하는 이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일 때는 뭐다? 발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리가 발할 수 있어요. 단지 발하는 이유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의 입장이죠. 그죠? 자, 2번 사단은 본성이고 7정 감정이다. 아니죠. 사단, 7정 전부 다 뭐였다? 아까 뭐였다? 둘 다 감정입니다. 본성은 뭡니까?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사덕,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는. 자, 3번. 자, 이와 기는 모두 형태가 없다는 점이 같다. 원리 그 자체인 리는요,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기라는 것은 어쨌든 물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형태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니, 리도 없고 기도 없으면은 천지만물은 형태가 없다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형태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사단의 연원과 7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 아닙니다. 사단, 7정 전부 다 뭐다?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발하고 리가 타오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 사단, 7정은 애초에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연원을 다르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5번. 7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기를 탄 것이다. 그죠? 이건 공통점이죠. 그죠? 7정은 기발, 이승. 이건 둘 다 서로 인정. 그러나 사단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자, 14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누구 남았겠어요? 정약용 남았겠죠? 갑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의 예지의 명칭은 반드시 이를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더듬어 보아도 인이라 할 수 없다. 발로 차면서 내놓은 한 그릇의 밥에 수치심이 드는데도 받아 먹는다면 그 마음을 더듬어 보아도 의라 할 수 없다. 즉, 감정, 자, 측은지심, 수호지심, 감정만 들었다라고 해서 인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지 인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선한 것을 좋아하는 이 감정은 선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덕, 인의 예지는 뭐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잘 써먹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태어날 때 응애할 땐 인의 예지 뭐 그런 거 모릅니다. 응애하는 애기들은. 자, 그래서 갑을 모두 성리학자들에게 할 수 있는 비판 찾아봅시다. 1번.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할 때 사덕이 형성되는데, 사덕은 없었다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사단을 실천해야 사덕이 만들어지는 건데, 당신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죠? 모르고 있죠?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사단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선한 감정임을 간과 안 했어요. 자, 정약용 사단 타고난 감정이다. 이황, 주희도 다 인정한 겁니다. 이거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간과 안 했어요. 자, 3번. 측은지심은 인이 내잠을 알려주는 실마리임을 간과한다. 자, 사단과 사덕의 관계. 자, 성리학자들에게서의 관계는 뭐였죠? 성리학자들은, 자, 아까 말했죠. 자,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 쪽에 뭐가 있다? 사단. 인간의 본성 쪽에 뭐가 있다? 사덕인데, 어쨌든 둘 다 타고난 거긴 한데, 사단이 있다는 역할이 뭐다? 자, 맹자가 뭐라 했었죠? 자, 왕이시여 도덕적으로 이제 정치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저 모든 인간이 도덕적인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맹자가 뭐라 했었죠? 아니, 딱 봐도 우물에서 어린아이가 위태위태하게 있으면은 불쌍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구해줘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측은지심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곧 뭐다? 인이라고 하는 덕이 갖춰져 있다는 힌트인 것이에요. 즉, 사단은 사덕의 힌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단서예요. 단서. 힌트이자 단서. 실마리. 그런데 정약용은 뭐다? 선한 감정은 있지만 사덕은 없었기 때문에 선한 감정으로 사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럼 뭐죠? 선한 성품의 출발점, 시작이다. 그래서 단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마리가 아니라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4번 지속적인 수양으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간구 안 했어요. 자, 그리고 5번 인간의 본성은 선악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임을 간구한다. 자, 성기호설이죠. 인간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간의 선천적인 거다.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선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건 싫어한다. 교묘한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15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덕은 영혼의 건강함으로 좋은 상태인 반면 악덕은 영혼의 질병으로 허약합니다. 덕과 악덕은 완전 대비되죠. 이성기계 욕망이라는 영혼의 세 부분이 각기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을 갖추어 각자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사람 될 수 있다. 영혼 삼분소를 주장했던 플라톤 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나왔고 이제 에피쿠로스, 스토아 했으면 이제 뭐 남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겠죠, 그죠? 자,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실천적 지혜 같은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 얻어진다. 용기와 같은 품성적 덕은 중용과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자, 덕을 두 가지로 분류했고요. 용기 있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용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습관화를 강조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자, 플라톤. 이성과 욕망은 기계에 의해 지배되어야 된다. 아니죠, 그죠? 욕망과 기계가 욕망이 이성에 의해 지배되어야 돼. 이성이 컨트롤 타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용기의 덕이 없어도 정의로운 사람 될 수 있다? 아니요. 지혜, 용기, 절제가 골고루 잘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 실천적 지혜가 없어도 중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요. 자, 이게 사람이 상황마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용기 있는 거야? 어떻게 행동해야 절제 있는 거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해야 돼요. 누가 판단한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 내가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 지혜를 잘 발휘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용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구나. 이게 적당한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4번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품성적 덕은 용기, 지혜, 절제 이런 것들 지혜라고 하면 안 되죠. 용기, 절제, 자유인다움 이런 그 성격적인 탁월성 있잖아요. 품성적인 덕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후천적으로 있는 거죠. 자, 인간에게 타고나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자, 5번. 둘 다 덕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덕을 실천하게 된다. 자, 아는 것과 실천을 소크라테스는 동일하게 봤고요. 플라톤도 그걸 계승한다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달라요. 실천적 지혜로 알기만 하면 되는 거냐? 자,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중요이구나. 알면 바로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노력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지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일부러 해야지 용기를 갖춘 인간 되는 것이고요. 절제를 반복적으로 해야지 절제를 갖춘 인간 되는 것이에요. 알면 반드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답은 4번. 자, 이어서 가봅시다. 16번. 그림의 강영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es 할 거 찾아보자. 자, 정치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왕의 주방과 마구간에는 살찐 고기와 말이 가득한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넘쳐나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한 정치하라는 거죠. 위민 정치, 민본주의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예를 들어 짐승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이 이런 식의 비슷한 취지의 글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있거든요. 양이 이제 사람들 잡아먹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복장만 봐도 이제 고대 중국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처럼 왕이 인의를 해쳐서 인과 의를 강조하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그 자격은 박탈되어야 됩니다. 왕이 왕 노릇을 못한다? 이제 왕하지 마라. 역성혁명이죠. 자, 왕은 차마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다스림, 불인인지정을 해야 된다. 자, 인간에게는요, 차마 남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인인지심이 있어요. 이거를 정치에 적용해서 불인인지정을 하라는 것, 바로 누구다? 맹자가 되겠습니다. 자, 맹자, 예스라고 할 거 찾아보자. 나머지 다 노라는 거예요. 자, 1번. 왕은 인의가 아닌 형벌로 다스려야 되냐? 이건 법가사상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맹자는 아니죠, 그죠? 육아사상은 인의가 더 중요해요. 자, 2번. 왕은 백성의 뜻과 무관하게 교체되어야 되느냐? 아니요.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고 민심을 거스를 때 교체당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만족하고 기분 좋은데 갑자기 왕을 바꾸겠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노. 자, 3번. 왕은 백성의 안정된 생업, 항산 유지에 힘써야 하는가?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해줘야 돼요. 왜냐?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게 굴면요, 도덕적인 백성 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물론 도덕적 수양을 완성해버린 군자라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너무 배고프면 훔치려고 해요. 이거 그대로 냅둬야 되냐? 아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이 훔치나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치나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가 않은가요? 군주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경제적인 안정을 주고 있냐? 라는 것입니다. 배부른데 굳이 왜 훔쳐야 됩니까? 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치는 인간이 생기면 뭐 처벌해야겠지. 자, 4번. 왕은 사적 이익만을 얻기. 또 만 나왔다. 왕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쓰는 거다? 아닙니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다.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백성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다? 나라고요. 국가 그 자체, 사직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왕이에요. 왕 한 명 죽고서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 차라리 왕이 죽는 게 낫습니다. 백성들 다 죽는 것보다는.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5번. 왕은 부국강병을 통치해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자, 부국강병, 국가가 돈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세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좋겠지.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좋은 국가를 만들어서 도덕적인 국가로 평화롭게 살자는 거거든요. 진짜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도덕 공동체예요. 부국강병은 도덕 공동체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 목적 아니다. 수단적인 것이다. 노.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7번.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회사상가,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다. 토마스 홉스. 자, 자연상태, 국가가 없으니까 법도 없죠. 법이 없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정의가 뭔지도 모르겠죠. 소유권, 지배권 이런 것도 없죠. 권리를 뭐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 것과 네 것의 구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막 뺏어가고 훔쳐가고 막 그런 거죠. 강도질하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본능은, 제발 평화롭게 살고 싶다. 도둑 때문에, 내가 강도 때문에 맨날 벌벌 떨어야 되냐? 두려워해야 되냐? 길 가다가 언제 총 맞을지 몰라서 내가 항상 걱정해야 되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이다. 자, 총기 소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이 정말 안 좋은 나라에선요, 진짜 길 가다가 총 맞을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다?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즉, 나의 생명과 평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합의해서 계약으로 법을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리바이어던을 주장한 홉스 되겠습니다. 토마스 홉스. 자,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다. 신탁, 믿고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자, people. 자, 인민이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자유,
나의 재산을 보존하려고 서로가 계약으로 약속해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국가의 근본 권력이 뭐였죠? 입법권이죠. 왜냐? 경찰, 군대, 뭐 교정시설, 법원 전부 다 뭐죠?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죠. 당연히 국가의 가장 근본 기능은 법을 만드는 기능, 입법권이 되겠습니다. 입법권 누가 줬다? 인민들이 신탁했다, 믿고 맡겼다는 것이에요. 트러스트 한 겁니다. 트러스트 믿고 맡겼어요. 믿고 맡겼는데 국가가 믿고 맡긴 그 목적, 국민들, 시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 보존을 위해서 안 해. 혹은 오히려 그것을 침해한다 했을 때는 그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저항권 사상이죠. 당신 하지 마세요. 이제 다른 사람이 정치하세요. 사람을 바꾸던지, 야 이거 의원 내각제 안 되겠다,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자, 의원 집정부제로 바꾸자, 정부 형태를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존 로크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국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그 방식을 바꾸는 걸 뿐이지. 자, 1번 홉스.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주권은 분할되어야 한다. 자, 주권은 뭐다? 시민들이 계약을 해서 하나의 힘으로 모은 것이 주권이에요. 이 단일한 하나의 힘을 하나의 입법기관, 그 인간 집단에게, 아니 인간 집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리바이어더를 만들었거든요. 리바이어더는 인공적인 인격체예요. 인공적인 인격체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분할될 수가 없다. 주권을 쪼개가지고, 자, 이것은 뭐 사법권은 잉글랜드가 하시고, 뭐 이제 뭐 경제적인 법을, 세금 정책은 스코틀랜드가 하시고, 뭐 문화 정책은 웨일스가 하시고, 이렇게 식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나라인 겁니다. 자, 2번. 자연 상태에서의 구성원들은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없어요. 위에서도 말했죠? 없다. 즉, 자연 상태, 국가가 없을 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도덕적인 규범 자체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걸 제대로 확립하려고 국가 만드는 것이에요. 자, 3번 로크.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지라도 구성은 저항할 수 있다. 이거 대놓고 나와있죠. 그죠? 폐지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저항권. 자, 4번. 구성원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의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된다. 자,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내가 누리던 그 권력을 양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자연 상태, 국가가 없으면요, 누가 내 물건 훔쳐가. 내가 판단하죠. 야, 저놈이 훔쳐갔다. 그리고 내가 처벌하죠. 야, 너 이거 갖고 와. 뭐 때리거나 뭐 강제로 갖고 오거나 해서 어쨌든 내가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죠. 근데 이것을 개개인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불안정하고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 모은 것입니다. 다 같이 모은 거예요. 모든 자연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능을 넘긴 것입니다. 자, 국가는 각 개인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합의한 사물이다. 아주 무난한, 사회계약론의 아주 무난한 표현이죠. 생명, 뭐 이런 거, 생명, 자유, 로크는 재산 얘기를 좀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쨌든 생명은 다 포함이에요. 이걸 지키려고 합의로 만들어낸 거다라는 것이죠. 무난한 표현. 자, 18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고대 동양. 벌써 많은 사람들 나왔는데, 자, 이번 누가 나올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욕망을 추구하되 일정한 한계가 뚜렷하지 않다면 다툴 수밖에 없고,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자연히 곤궁에 빠져들게 된다. 자,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욕망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무제한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추구해요. 그럼 뭐다? 서로 싸우겠네요. 그죠? 싸우고 혼란스럽고 서로 믿고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모든 인간들을 신뢰할 수가 있었으면요, 계약서를 왜 씁니까? 잘 모르겠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에 기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냅두면 안 된다. 뭐 홉스랑 되게 뭔가 비슷한 것 같네. 자, 선왕은 먼저 있었던 훌륭한 임금님은 이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해서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즉, 예의를 만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거, 자, 서로 침범하지 마라. 자, 너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저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딱딱 구역을 정해주는 것이에요. 각자의 한계를 정해줘요.
남의 걸 침범하지 않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자. 성악설의 예를 강조했던 예치의 순자가 되겠습니다. 기억. 사람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뭐야 이거? 대놓고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 설마 이거 잘못 고른 사람 없겠죠? 일단 기억은 맞다는 거. 니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인위의 결과이다. 그죠? 예는 뭔가요? 예의를 제정한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똑 떨어진 거 아닙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적으로 싸운다니까요. 자, 디귿. 사람은 예로서 정해진 욕구 충족의 한계를 따라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지문만 잘 읽었어도요. 이것도 역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는 뭐다? 욕구 충족의 이제 한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맞고. 리을. 사람은 타고난 본성에 따를 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아니죠. 타고난 본성 뭐였죠? 욕망이죠. 이기적인 거죠. 이거 그대로 냅두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기억, 니은, 디귿 4번. 19번.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고대 동양 사상가 뭐 거의 싹싹 다 긁어서 나온 것 같네요. 그죠? 자, 도는 항상 무위하지만, 자, 도에 따라 살자. 그것은 뭐다? 무위. 억지로 뭐 하는 거 아니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무위이 무불위. 도자. 통치자가 만일 그 이치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저절로 교화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억지로 뭐 시키지 말고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본성, 도에 맞게만 이제 하게 냅두면은 알아서 잘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억지로 인위적인 규범, 인과 의 이런 걸 자꾸 강조하니까 백성들이 어긋나는. 애초에 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과 의니 효니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 통치자가 일을 만들지 않고 무욕할 수 있다면 자꾸 막 이상한 일을 자꾸 벌이지 마.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소박해질 것이다. 노자. 자, 을. 덕으로 정치하는 것을 비유하면 북극성. 이거 자주 나오는 비유예요.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것을 따르며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밤하늘을 보시면요. 자, 우리 지구가 북반구와 남반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 북반구에서는 북극성. 그러니까 이제 북극성이라는 놈이 지구에서 보는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가만히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모든 우주의 천체는 움직이겠지만 지구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눈으로 볼 때. 북극성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다 막 도는 것 같아요. 북두칠성, 뭐 오리온자리 뭐 그런 거 있죠. 다 도는 겁니다. 전갈자리. 북극성 가만히 있으니까 위치를 알려주는 딱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해를 할 때 망망대해를 건너면서 여기가 어디쯤이냐? 이거 지금 동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다? 북극성을 기준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기준이다. 그럼 뭐다? 이거 비유하는 거죠. 뭘 비유하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는 마치 북극성인 것처럼 모든 것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수양함으로써 도덕적인 인격으로 완성됨으로써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바람이 잘 불어야 벼가 그 바람 방향대로 고개를 숙이는 거죠. 자, 통치자는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 덕과 예를 강조하는. 그래야 백성은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바로잡게 된다. 꼭 법으로 때려잡고 형벌을 해야지만 다스려진다? 백성들은요, 어쩌라고? 안 들키면 그만 아니냐? 야, 들킨 놈이 바보지. 이런 식의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덕이 뭔지를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성들도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였구나. 부끄럽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누구다? 공자다. 노자와 공자를 비교하는 거네요. 갑. 도덕 규범을 확립하여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야 한다. 자, 도덕 규범 확립 이거 자꾸 억지로 하지 마라. 인위적인 인과 예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안 되는 거다. 자, 아니죠, 그죠? 자, 노자였으니까. 자, 니은, 을, 공자. 통치자는 먼저 자신을 수양하여 수기, 그리고 이, 안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수기친, 수기 아닌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가 전부 다 이런 유교 사상의 취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일단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도덕적으로. 자, 그 다음 디귿, 공자. 선악과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기준을 딱 정해줘야 한다니까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제대로 위에서 딱 알려줘야지 아랫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군주가 제대로 안 알려줘. 아랫사람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별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리을, 갑을. 통치자가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면 도를 따라야 한다. 그냥 무난하게 맞는 표현이죠. 도는 도가사상 거 아닌가요? 자, 도라는 단어는요, 길도자잖아요. 어느 사상이든 다 쓰는 말입니다. 그 도의 의미가 뭐냐가 다른 것이죠. 자, 4번.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 나왔죠, 그죠? 이런 형식의 문제가 쉬워요. 다음 그림은, 자,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현대 서양 사상과 갑을.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불안의 개념, 주체적 결정을 회피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지게 된다. 책 제목이기도 하죠.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될 때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다. 실존주의의 문을 열었던 키르케고르. 자, 키르케고르 어떤 실존주의자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기독교적 실존주의자. 자,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이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누구? 장 폴 사르트르. 사르트르 특징,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신은 없다. 아주 비종교적인 입장을 이제 천명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죠? 인간은 그 자신이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피투된 존재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선택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인생은 뭐다? B와 D 사이의 C다. birth와 이제 death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르트르. 자, 가봅시다. 자, 갑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이 누구다? 키르케고르. 인간은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를 거쳐 절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즉 실존의 세 단계가 바로 저거죠. 맞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기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내 인생을 오로지 신에게 맡기도록 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국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류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을은 인간을 매 순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그쵸?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내가 책임진다. 자, 리을. 인간의 본질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죠?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본인 책임지고. 자, 한편 가불은 모두 합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 거 아니죠. 그죠? 근대 사상에서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개인의 주체적 선택으로 가보자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취지였잖아요. 합리적 사유? 이거 추구하는 거 아니고요. 보편적인 본질? 그런 게 어딨냐.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야, 역시 수능 문제 풀고 와서 풀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자, 아무래도 우리 공부가 된 상태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정진함에 따라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 우리 남은 우리 또 지금 11월 끝나고 12월 남은 시간들도 잘 화이팅 하시고 방학도 전략도 잘 세우셔가지고 이후 일정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